지난주에 이어서 바이칼 호수 안에 있는 섬 아룬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룬섬에서는 4일 정도 있었는데요. 진짜 캠핑하면서 푹 쉬고 그냥 정말 휴양지에 온 느낌으로, 물론 어디 고급 호텔에 들어가서 쉬는 건 아니지만 텐트 쳐놓고 짐도 다 풀어놓고 오토바이만 끌고서 오프로드도 타고 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정말 경치가 너무 좋고, 일단은 제 기분이 너무 이제 자유로워서 좋았고, 아룬섬 안에서도 좋은 사람들을 이제 많이 만나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지금 나누는 사진은 이렇게 소가 또 한 마리 서 있죠. 그동안 러시아 다 이렇게 오면서도 길거리에 소가 보이곤 했었는데 아룬섬에도 이렇게 소가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아룬섬에도 마을이 있어요. 제 기억에는 2개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큰 마을이 하나 있어서 거기 가면은 대형 마트도 하나 있고, 그래서 여느 휴양지처럼 마트에서 막 잔뜩 음식 사다가 캠핑장 가서 해 먹을 수도 있는데, 마을 전경을 찍어 놓은 사진이 제가 없네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마트 앞에 돌아다니는 강아지 찍은 사진인데, 마트도 있고 특히 이제 아룬섬에 오토바이나 차를 가지고 들어가시는 분들은 주유소가 없다고 생각해서 기름 떨어져서 큰일 났다고 그냥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유소가 있습니다. 마을에 간판이 없어요. 근데 그래서 찾기 굉장히 힘들고, 현지인들한테 그 센터들 있잖아요, 많이 가게에 물어보면 알려줍니다. 그래서 주유소가 있다는 거 얘기해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또 호숫가에 이렇게 캠핑을 텐트를 쳐놓고 호수 왔는데, 아까 봤던 것처럼 이제 소들이 이렇게 쭉 와서 물을 마시고 있네요. 그래서 이 근처에다가 캠핑 텐트를 치지는 않았어요. 혹시나 이제 좀 물이 더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굉장히 제가 찍은 나름의 어떤 감성 사진입니다. 이제 송아지가 어미소를 따라가고 있는, 어미소겠죠? 아빠소인가? 어쨌든 따라가고 있는 나름대로의 저의 어떤 감성 사진도 이렇게 남기고, 제가 정말 계속 이 아룬섬이 너무 기억나는 건, 뭐 경치도 좋죠. 그런데 사실은 계속 날씨가 좀 흐리기도 했고, 뭐 지금까지도 경치 좋은 데 많았으니까. 그런데 이 섬에 텐트 치고 그냥 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자유로운 기분이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캠핑의 메뉴도 조금 이렇게 마음 잡고, 햄도 종류별로 사가지고 굽고, 당근도 가지고 오고, 그다음에 고추장이 있었어요. 제가 출발할 때 후배가 고추장을 좀 저렇게 짜먹는 고추장을 챙겨줘가지고 그런 것도 챙겨서 먹고, 그리고 밥을 하기 시작하죠.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그 전까지는 대부분 면을 끓여서, 그러니까 라면을 끓이든 스파게티를 끓이든 면을 끓이거나 빵으로 식사를 많이 때우고 그랬는데, 그냥 쌀을 사다가 밥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밥을 했습니다. 근데 괜찮더라고요. 이게 생각해보면, 이렇게 잘 계산해보면 쌀을 사는 게 훨씬 저렴하기도 하고, 이 코펠에다가 밥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서 이 이후에도 호스텔에서 지낼 때도 밥을 은근히 좀 많이 해 먹었어요. 이렇게 아룬섬에서는 제가 이제 다른 한국인 여행자, 오토바이 타고 출발했던 친구랑 같이 시간을 보내는데, 이렇게 오토바이 사이에다가 빨랫줄 걸어가지고 빨래도 하고, 이 아룬섬 물이 깨끗하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수영도 하고 뭐 많이 했습니다. 이제 캠핑도 하고, 그리고 제가 지난 회에 얘기했었죠. 이루크츠크에서 타이어를 사왔는데 뒷타이어 교체를 했어요. 제가 여행 출발하기 전에 오토바이 정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좀 갖고 있어야겠다 싶잖아요. 저는 20살 때부터 오토바이 탔으니까 뭐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자세한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토바이를 타고 세계 여행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커뮤니티가 한국에도 있어요. 이륜차 타고 세계 여행이라고 이제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모임에 참석하면서 타이어 교체하는 법도 이렇게 배워가지고 여행지에서 잘 사용했습니다. 나중에 지난해도 얘기했는데, 나중에 이런 오토바이를 가지고 세계 여행을 하기 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텐트를 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까 저쪽에서 지나가시던 분들이 이제 오토바이가 있으니까 왔나 봐요. 내려왔나 봐요. 그래서 반갑게 인사를 하는데 안타깝게도 저희가 러시아어를 못하는 거죠. 이분들은 우크라이나에서 온 라이더인데 둘이 굉장히 절친인가 봐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면 아룬섬에서 지금 꽤 멀거든요. 사실 한국에서 제가 왔던 경로대로 바이칼레에 오는 거랑 우크라이나에서 타고 오는 거랑 아마 거리가 거의 비슷하거나 제 생각에 우크라이나 쪽이 조금 더 멀지 않나 싶은데 대단하죠. 이분들도 지금 이렇게 연락처를 주고받지는 못했지만 바로 옆 텐트여서 이렇게 서로 음식도 나누고 말은 안 통하지만 음식도 나누고 굉장히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옆에 또 다른 트레일러 분들도 있었는데 이분들은 이제 러시아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족 단위로 와서 노는데 무려 고무보트를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컴프레서로 막 공기를 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그 한국인 친구랑 신기하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와가지고 말도 안 타는데 그거 태워주겠다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태워줬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지금 있는 곳이 저희가 캠핑했던 곳이고 이제 고무보트 타고 가고 있는 거죠. 제 모습이 굉장히 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저렇게 제대로 구명조끼까지 다 착용하고 보트를 타러 나갑니다. 굉장히 한 다볼 수 없고 15분 정도인가 굉장히 오래 탔어요. 이게 아룬섬을 벗어나면 그 바깥에도 조그만 섬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섬 있는 데까지 쭉 가가지고 한 바퀴 돌고 구경도 하고 새 날아다니는 거 보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특별한 경험을 했죠. 굉장히 감사한 마음으로 탔고 그 저 위에 우리 오토바이 세워져 있는 거 보이네요. 이렇게 어쨌든 여행지에 있으니까 뭐 러시아 사람들이 다 친절하진 않겠죠. 다 사람 사는 게 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런 사람이 있는가 할 건데 여행지에 이렇게 있으니까 서로 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어도 서로 좀 나눠주는. 그래서 우리도 보트 타고 고마워서 보잘것없지만 우리 음식도 같이 나누고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제 한국에 와서 생활하고 있지만 이 때를 기억해 보면 진짜 나도 좀 나누고 남을 돕는 거에 절대 인색하게 생활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됩니다. 또 이렇게 여러분 눈갱이 될 수 있지만 물이 정말 깨끗해서 제가 수영복 바지 가지고 가갖고 이렇게 수영하면서 놀았던 모습들도 잠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영을 못하거든요 사실. 그런데 그냥 이 앞에 나가서 거의 한 가슴까지 차는 물에서 이렇게 수영하면서 놀기도 했고요. 또 기억나는 게 이 사진인데요. 지금 캠핑 트레일러가 보이죠? 밤에 이렇게 모닥불 피워놓고 캠핑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불이 조금 해갖고 너무 추운 거예요. 근데 저쪽에 보니까 캠핑 트레일러가 세 대가 모여 있는데 이제 유럽에서 온 것 같은 분들이 모닥불 크게 피워놓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있던 한국인 친구가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여서 저희 가서 한번 말을 걸어보자.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이제 독일 분들이 캠핑을 온 거예요. 은퇴하시고 나서 이렇게 여행을 다니시는 분들인데 총 3가족이 이렇게 같이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트레일러가 3대인 거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인데 우리가 얼마나 손주뻘이죠. 그렇죠. 우리 얘기했을 때를 기억을 더듬어보면 손주가 저희 정도 20대 후반 나이가 되었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행지에서 만난 어떤 친구로서 시간을 보내고 굉장히 좋은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이제 이분들 독일에서 온 분들이라서 이제 그날 밤에 모닥불 피워서 얘기한 다음날 우리 낮에 티타임이 있으니까 놀러 와라. 그래서 놀러 가가지고 커피도 얻어 마시고 케이크도 얻어 먹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들도 저희가 보냈고요. 제가 기타가 있었기 때문에 기타 치면서 이제 독일 동요도 우리가
들어보고 한국 노래도 불러드리고 한 그런 재롱잔치도 좀 했었고요. 이분들이 여행을 많이 다니니까 서로 다 그 여행 홈페이지가 있어요. 혹시나 이분들 여행 페이지도 제가 밑에 설명란에 소개를 해 놓을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이분들이랑의 만남에 정말 너무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이분이 이제 수잔느라는 분이었는데 그런 얘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내가 그 당시에 이제 만 나이로 해서 뭐 27살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뭐 하는데, 이분들은 다 은퇴해서 왔잖아요. 수잔느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넌 정말 못할 게 없겠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몽골이라는 나라를 가보고 싶었는데 지금 이렇게 60이 넘어서야 몽골이라는 나라에 내가 왔다. 그런데 너는 지금 겨우 27이잖아. 네가 60이 넘었을 때는 어쩌면 우주여행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데 굉장히 그냥 짧은 이야기였지만 굉장히 저에게 인상 깊고 고마운 이야기가 되어서 지금까지도 그런 이야기들 좀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그냥 한국에 와서 이렇게 벌써 지금 여행 갔다 온 지 1년이 지났고 그냥 하루하루 지내고 있는데, 글쎄요, 정말 제가 60대 갔을 때 우주에 가 있을까요? 그건 아무도 모르죠. 아직 저도 모르겠고. 그런데 끊임없이 이렇게 주저하기보다는 도전하는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는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우리한테 기념 선물도 줬어요. 이렇게 돌을 주워가지고 귀엽게 그림을 그려서 그 돌 뒷면에 보면은 이제 그분들의 이름을 이렇게 써가지고 2016년 7월 31일이었네요. 이렇게 써서 전 지금 이 돌이 사실은 제가 계속 갖고 다니다 보니까 잉크가 번져서 지워졌는데, 그런데도 이 돌멩이를 제가 아직 가지고 있어요. 정말 기억에 남고, 이번에 다시 제가 이제 이 영상 만들면서 이메일을 보냈었는데 잘 지내고 계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트레일러를, 이 뒤에 나머지 2대도 보이네요. 그렇죠? 구경도 하고 트레일러 내부도 구경했는데 그거는 제가 사진을 공개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